매일 새벽 5시 럭키 볼링장의 문을 열고 들어서는 것은 언제나 김용자 할머니의 몫이었어요. 바깥은 아직 캄캄했지만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 없이 조명 스위치를 찾았죠. 스위치를 눌러 불을 켜자 레인과 바닥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70대 초반의 나이. 하지만 김용자 할머니의 손놀림은 여전히 빠르고 정확했어요. 옛날부터 몸을 부지런히 움직여온 덕분인지 움직인 만큼은 날렵했죠. 물론 무릎 관절은 예전 같지 않아 시큰거리곤 했지만 그녀는 이른 새벽에 출근해 누구보다 부지런히 바닥을 닦았습니다. 15년이라는 세월 동안 할머니가 맡아온 일은 단순했어요. 사람들이 볼링공을 굴리고 떠난 레인과 바닥을 깨끗이 정리해 놓는 것. 다들 기분 좋게 볼링을 치고 간 뒤 남겨놓은 음료 자국, 발자국, 쓰레기 등을 치우는 건 할머니의 몫이었죠. 이런 일을 매일 반복하다 보니 이제는 어떻게 닦아야 더 빨리 마무리할 수 있는지 몸이 먼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수고를 알아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볼링장에 오는 이들은 청소 아줌마 혹은 청소 할머니라 부르며 그녀가 누군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아무도 김용자라는 이름을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할머니 또한 처음에는 조금 서운했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그저 그런가 보다 하고 받아들였지요. 볼링장 안에 등불이 환히 켜지면 할머니는 걸레와 세제를 챙겨 레인부터 훑었어요. 새벽 청소는 빨리 끝내야 손님들 오기 전에 마무리할 수 있지. 할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리며 허리를 굽혀 꾹꾹 레인을 닦았습니다. 사람들이 즐거워하며 공을 굴리는 공간을 매끈하게 정리하는 일이 할머니에게는 어느새 일상이었어요. 이제 와서 다른 일을 상상하기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아주 가끔 아무도 없는 텅 빈 레인을 바라보면 묘한 생각이 스쳐가기도 했죠. 나도 저 공을 던져볼 수 있을까? 바닥에 꽂혀 있는 핀들을 바라보며 그런 상상을 할 때가 있었어요. 하지만 금세 고개를 가로저으며 마음속 잡생각을 지웠습니다. 청소부가 볼링을 치겠다고? 우스운 소리. 그녀는 혼잣말로 그렇게 맺으며 다시 레인을 닦아 나갔습니다. 사실 젊은 시절에는 그리 대단하지는 않아도 소소한 꿈이 있었던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남편의 병간호와 자녀 뒷바라지를 하며 살다 보니 어느 순간부터는 꿈이니 취미니 할 것 없이 일에만 매달려왔죠. 다른 일을 찾는 대신 조용히 이 볼링장에서 청소를 하는 것으로 삶이 고정되었다고 여겼습니다. 청소가 힘들긴 해도 그래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니 고맙지? 할머니는 스스로를 그렇게 달랬어요. 그리고 매일 밤 마지막 손님이 떠나고 볼링장 문을 닫으면 살짝 찌뿌둥한 허리를 펴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던 그녀의 일상은 어느 날 작은 계기로 인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 찾아온 것이죠. 평소처럼 새벽에 볼링장에 도착한 화요일. 김용자 할머니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구석구석을 살폈어요. 10번 레인 주변이 유독 어지러워 보여 그쪽부터 닦아야겠다고 마음먹었죠. 허리를 낮춰 살펴보니 레인 밑에 낡은 검은 가방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건 누구 거지? 누가 잃어버린 건가? 처음에는 그냥 누군가 놓고 갔으려니 했지만 볼링 관련 물건이 들어있을 듯한 느낌에 조금 더 세심히 살폈어요. 주인을 찾아줘야 한다는 생각으로 조심스럽게 지퍼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볼링공과 닳아버린 볼링화가 들어있었어요. 그리고 낡은 사진 한 장이 눈에 띄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여성이 활짝 웃으며 커다란 트로피를 들고 있었어요. 뒷면에 1979년 전국 볼링 대회 우승이라고 적혀 있어서 보통 사람은 아니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용자 할머니는 사진을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때 볼링장 매니저인 박정우가 곁으로 다가왔어요.
정우는 할머니의 손에 들린 사진을 보며 말했죠. 아, 그거 어제 돌아가신 김미자 할머니 물건이에요. 정우는 한숨을 쉬듯 말을 이어갔습니다. 30년 전 이 동네 볼링 챔피언이셨는데 최근까지도 자주 오시긴 했어요. 아마 다음 주에 열리는 은퇴자 볼링 대회에 나가려고 준비하고 계셨던 듯해요. 그 말을 들은 할머니는 사진 속 환히 웃는 여인의 표정을 다시 살폈어요. 볼링공을 꼭 쥔 채 우승 트로피를 품에 안고 있는 모습이었죠. 그 반짝이던 열정이 이제는 고스란히 이 낡은 가방 안에 남겨진 셈이었습니다. 평소에 제대로 마주칠 일이 없던 인물이었지만 같은 할머니라는 점이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을 울렸어요. 이렇게 대단한 분도 계셨구나. 근데 어제 돌아가셨다니. 짠한 감정이 스쳤지만 그대로 가방을 닫아둘 수는 없었습니다. 정우는 짙은 아쉬움이 담긴 목소리로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미자 할머니가 볼링을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요즘도 몰래 연습하시던 걸로 알아요. 그런데 다음 주 대회는 결국 못 나가시게 됐네요. 그 얘기를 들은 김용자 할머니는 낡은 볼링공을 살짝 쓸어보았습니다. 아직도 차가운 공의 표면이 손바닥에 전해졌지만 묘하게 마음이 끌렸어요. 그 순간 그녀 입에서 조용히 튀어나온 말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신 나가볼까요? 그 말에 정우는 깜짝 놀라 얼굴을 들었어요. 할머니가 대회예요? 볼링을 쳐보신 적이 있으세요? 정우의 반응도 당연했지만 사실 할머니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다니. 하지만 이미 말을 꺼낸 이상 어색하게 머뭇거릴 수밖에 없었어요. 할머니는 시선을 볼링공으로 떨구며 작게 덧붙였습니다. 그냥 미자 할머니가 그렇게 원하셨으니까요. 대신이라도 누가 나가주면 좋잖아요. 안 그러면 너무 안타깝고. 정우는 잠시 묵묵히 바라보다가 난감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대회 접수 마감까지는 며칠 남았으니 할머니가 정말 원하시면 해볼 수도 있겠죠. 근데 볼링 해보신 적은 없으시잖아요. 할머니는 곧장 대답하지 못했어요. 부끄러움이 치밀어 올랐지만 이상하게 꼭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솟았죠. 네. 한 번도 안 쳐봤어요. 그래도 뭔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정우는 미간을 살짝 찌푸렸지만 이내 할머니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더는 묻지 않았어요. 대신 조심스레 말했죠. 그럼 우선 공부터 어떻게 굴리는지 연습해 보시든가요. 무리하진 마시고요. 그렇게 난데없이 시작된 도전이 할머니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꿀 것이라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김용자 할머니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내 낡은 볼링공과 사진 속 김미자 할머니의 미소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내가 대신 나간다고 했으니 최소한 한두 번은 공을 던져봐야겠지. 그녀의 마음은 이미 조금씩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김용자 할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새벽에 출근해 청소를 시작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언제 한번 레인에 서서 공을 굴려볼까 하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제대로 굴려본 적이 없는데 처음부터 잘 안 되면 어떡하지? 떨리는 심정을 꾹 다잡고 청소를 최대한 서둘러 마쳤죠. 마침 이른 시간이라 손님도 얼마 없었기에 할머니는 1번 레인 앞으로 다가가 살짝 숨을 고르며 공을 집어들었어요. 김미자 할머니의 낡은 볼링공이었는데 손가락 구멍이 조금 헐거운 느낌이었지만 손에 묘한 무게감이 전해졌죠. 처음으로 공을 뒤로 빼고 힘차게 앞으로 내던졌지만 결과는 참혹했어요. 공이 중간도 못 가서 옆으로 휙 새더니 바로 겉터로 빠졌죠. 옆 레인에서 연습하던 젊은 남자 둘이 피식 웃었습니다. 할머니, 공이 좀 무거운 거 아니에요? 그들이 키득거리자 김용자 할머니는 적잖이 당황했어요. 하지만 이미 도전을 시작하겠다고 마음먹은 이상 쉽게 물러설 수는 없었죠. 공을 다시 집어들고 한 번 더 던졌지만 여전히 겉터로 미끄러졌습니다. 어느새 10번 가까이 시도했지만 핀 하나 건드리지 못했어요.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혔고 어깨가 욱신거리기 시작했죠. 그 광경을 본 정우가 안쓰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어요. 할머니, 볼링이 생각처럼 쉽지 않을 거예요. 차라리 포기하시는 게. 그 말에 할머니는 애써 부정하듯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 눈빛이 전에 없이 단호했어요. 정우는 잠시 입술을 꾹 다물다 말했어요.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해보세요. 그날 밤 모든 청소를 마치고 나서도 김용자 할머니는 집에 돌아가지 못했어요. 왠지 그대로 포기하기엔 너무 억울한 기분이었죠. 그래서 아무도 없는 레인 앞으로 가 공을 또 한 번 들어봤습니다. 무작정 던지는 것만으론 안 된다는 걸 깨달았지만 방법을 알 수 없었죠. 그러다 미자 할머니의 낡은 가방을 다시 열어봤어요. 볼링공 아래에는 표지부터 너덜너덜한 노트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뭘까? 노트를 펼쳐보니 볼링 기초 자세와 구체적인 투구 방법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분명히 지난날의 경험과 노하우가 담겨 있었죠. 마지막 페이지에는 큼직하게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라. 그 한 줄이 할머니의 마음을 울렸어요. 마치 미자 할머니가 쉽게 물러서지 말라고 귓가에 속삭이는 듯 했죠. 그래. 아직 한두 번 던지고 그만둘 건 아니잖아. 할머니는 그 노트를 조심스럽게 닫고 자세를 조금 바꿔 시도해 봤어요. 결과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적어도 조금이라도 레인 중앙 쪽으로 공이 굴러가니 희망이 보였어요. 내일은 더 잘할 수 있겠지. 자신에게 그렇게 말하며 늦은 밤 땀범벅이 된 몸으로 볼링장을 나섰습니다. 무릎이 시큰거려 힘들었지만 포기할 생각은 없었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김용자 할머니는 청소를 마치고 사람이 없는 늦은 시간에 몰래 레인에 섰습니다. 어떤 날은 일찍부터 연습하는 젊은이들 앞에서 자존심 상하는 비웃음을 들어야 했고 어떤 날은 공이 발등에 떨어져 며칠을 절뚝거리기도 했어요. 그럼에도 밤만 되면 할머니는 노트의 글귀를 떠올리며 공을 또 굴렸습니다. 그러던 세 번째 밤, 불이 거의 꺼진 볼링장 안에서 할머니가 공을 던지려는 순간 뒤쪽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자세가 잘못됐어요. 할머니는 화들짝 놀라 돌아봤어요. 그곳에는 볼링장 매니저 정우가 서 있었습니다. 왜 아직 안 가고? 할머니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정우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죠. 할머니가 매일 연습하시는 걸 봤어요. 사실 처음에는 그냥 호기심이었는데 할머니가 너무 열심히셔서 제가 조금 도와드릴게요. 그 말에 김용자 할머니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누군가가 자신에게 관심을 갖고 더구나 볼링을 가르쳐 주겠다고 하는 상황이 생소했죠. 제가 대학 때 볼링 동아리 주장이었거든요. 미자 할머니처럼 되고 싶으세요? 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나는 그냥 나 자신이 되고 싶어요. 그 말에 정우는 살짝 놀란 듯 했지만 곧 미소를 지었죠. 그리고 말없이 할머니의 자세를 직접 잡아주며 레인 위에 함께 섰습니다. 그날부터 김용자 할머니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뒤늦게 찾은 스승이자 코치가 나타난 덕분에 공을 던지는 방식이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여전히 그녀에게 비웃음을 보냈어요. 청소 할머니가 볼링 대회에 나간다니 말도 안 되지. 어디선가 들려오는 냉소에도 할머니는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노트의 마지막 문장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다그치듯 레인에 서서 공을 들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 한마디가 15년간 청소 할머니로 살아온 그녀의 인생에 작은 균열을 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어리석다 비웃었고 누군가는 부질없다고 말했지만 정우와 함께 매일 밤 공을 굴려보며 할머니는 비웃음과 냉소 너머를 바라보기 시작했어요.
과연 이 도전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이제 막 첫발을 뗀 김용자 할머니는 자신도 잘 모르고 있었지만 더 이상 예전처럼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결심이 도단한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김용자 할머니가 볼링공을 들게 된 계기와 볼링장 한 구석에서 벌어진 작지만 굳센 도전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볼링장이 문을 닫는 시각은 보통 밤 11시 무렵이었습니다. 마지막 손님이 나간 뒤 조명을 하나둘 끄는 건 김용자 할머니가 늘 해온 일이었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할머니는 그 시각이 가까워질수록 가슴이 이상하게 뛰는 걸 느꼈습니다. 청소를 마치고 나면 조용해진 레인 위에 혼자 서볼 수 있기 때문이었지요. 그날도 할머니는 바닥을 닦고 주위에 떨어진 쓰레기를 주우며 마음을 다잡았어요. 오늘은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지겠지? 가슴속으로 그렇게 되뇌었어요. 정우가 마지막으로 볼링장 카운터를 정리하던 중 할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였지만 점차 함께 남아있어도 괜찮다는 묵시적 동의가 형성됐지요. 정우는 은근히 기다렸다는 듯이 카운터 근처에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할머니가 한 바퀴 더 바닥을 돌며 청소 상태를 확인한 뒤 작고 낡은 가방을 들고 레인 쪽으로 걸어갈 때였어요. 저 오늘도 연습하실 거죠? 정우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약간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매일 조금씩이라도 해야 할 것 같아요. 정우는 미소 지으며 뒤이어 따라왔습니다. 멀찍이에서 바라만 보던 때와 달리 요즘은 종종 다가와 작은 조언을 해주었죠. 대학 시절 볼링 동아리 주장으로 활동했던 경력 덕분인지 기본 자세와 스텝에 대해 간간히 지적해 줄 때가 많았습니다. 김용자 할머니 혼자서 노트를 읽고 흉내내는 것과는 또 다른 배움이었어요. 할머니, 스윙을 뒤로 뺄 때 팔이 너무 굳어 계신 것 같아요. 조금 더 부드럽게 팔을 휘둘러 보시면 어떨까요? 정우는 할머니의 볼링공을 유심히 살펴보며 말했습니다. 김용자 할머니는 어깨가 뻐근해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 팔을 돌려보려 애썼어요. 예전엔 이렇게 아프지 않았는데 요즘은 팔만 들어도 어깨가 시큰거리네요. 그래도 해볼게요. 할머니는 작은 숨을 삼키고 다시 공을 들어 올렸습니다. 지쳐가는 몸이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점점 뜨거워졌습니다. 낡은 노트 마지막 페이지에 적힌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문장이 등 뒤에서 누군가 밀어주듯 할머니를 버티게 만들었어요. 첫 시도, 둘째 시도에서 거터로만 빠져도 쉽게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번에는 어디가 잘못됐는지, 다음에는 어떻게 달리 해볼지를 곰곰이 떠올렸죠. 정우는 이 모습을 보며 놀라기도 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해서 의지만큼은 쇠하지 않는다는 걸 눈앞에서 목격하고 있었지요. 할머니가 힘겹게 팔을 흔들 때마다 정우는 괜히 자신이 더 초조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할머니, 많이 아프시면 조금 쉬셔도 돼요. 그가 조심스럽게 권유하면 할머니는 짧게 대답했어요. 조금만 더 해볼래요. 한 번이라도 제대로 굴려보고 집에 가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그 밤이 깊어가도록 할머니는 공을 거듭 던졌고 정우는 옆에서 진득하게 지켜봤습니다. 서너 시간의 연습 끝에 결국 할머니는 스페어 한두 번을 만들어냈어요. 이야, 내가 핀을 남기지 않고 다 쓰러뜨릴 수도 있네. 쉰 목소리로 혼잣말을 하며 할머니는 신기하다는 듯 레인 끝에 쓰러진 핀들을 바라봤습니다. 정우는 그 작은 성취를 함께 기뻐해 주었어요. 대단하세요. 할머니, 처음에 거터만 치시던 때보다 정말 많이 늘었어요. 그가 건네는 칭찬에 할머니는 쑥스러운 미소를 지었지만 속으로는 살짝 뿌듯함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이 지나자 자연스레 정우와 할머니 사이에 불문율이 생겼어요. 볼링장 마감 후 청소가 끝나면 둘이 함께 레인에 나가 보조 맞춰 연습하는 시간이 이어졌습니다.
손님이 하나둘 사라지고 적막해진 곳에서 할머니는 미자의 노트를 꺼내 자세별로 복습하고 정우는 그 곁에서 수시로 교정점을 짚어주었어요. 할머니, 공을 놓을 때 손가락이 너무 일찍 빠지는 것 같아요. 조금 늦게 놓아야 회전이 더 들어갈 거예요. 정우가 시범으로 공을 굴리면 할머니는 눈을 크게 뜨고 그 몸짓을 관찰했습니다. 저렇게 손목을 돌리는구나. 아직 잘 모르겠지만 계속 따라 해볼게요. 할머니는 한 번씩 몸을 틀며 스스로 시험해 봤습니다. 노트의 글귀가 머릿속에 떠오를 때마다 손목 각도를 점검하고 스텝 간격을 달리하며 시행착오를 거듭했어요. 처음에는 연습해도 뚜렷한 변화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거터가 줄어들기는 했어도 핀을 조금씩 건드리는 정도에 그쳤거든요. 그러나 이 과정을 반복하며 할머니는 서서히 실마리를 찾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서너 개라도 쓰러뜨릴 수 있으면 좋겠네. 그 작은 목표가 달성될 때면 피곤한 몸이 거짓말처럼 가벼워졌습니다. 그렇게 긴 밤을 새우는 사이 둘은 자연스럽게 말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정우가 과거 볼링 동아리에서 겪은 에피소드들을 들려주면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지요. 그랬군요. 젊었을 때 참 멋진 시간이었겠어요. 그런 대화 속에서 할머니는 비로소 정우가 숨겨진 스승인과 동시에 누군가 자신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기울여주는 든든한 동료라는 사실을 깨달아갔어요. 어느덧 하룻밤이 훌쩍 지나 새벽 바깥이 환해질 즈음 할머니는 땀범벅이 된 수건을 비틀어 짜면서 다짐했습니다. 나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비록 아직 멀었지만 포기할 수는 없지. 그날 이후 할머니는 매일 저녁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일에 임하게 되었어요. 오늘 밤도 나아질 수 있을까? 새벽 청소가 시작된 이후로 15년이 넘도록 그저 하루를 살아내야 한다는 감정뿐이었는데 이제는 작은 설렘과 목표의식이 생긴 것입니다. 그렇게 김용자 할머니가 매니저 정우라는 든든한 코치와 함께 본격적인 볼링 연습에 돌입하면서 일어난 변화를 담고 있었습니다. 서로가 손발을 맞춰 나가는 동안 할머니의 굳었던 어깨와 뻣뻣한 자세에도 서서히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죠. 아직 갈 길은 멀지만 적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할머니에게는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을 때 김용자 할머니가 느낀 첫 번째 변화는 통증이었어요. 팔과 어깨는 늘 피로감이 남아 있었고 손바닥은 물집으로 인해 자주 따가웠습니다. 그래도 가볍게 공을 든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늘 10파운드가 넘는 무게를 반복해서 들었다 놨다 하니 당연했지요. 손바닥이 이렇게 빨갛게 부어오르는 건 나도 처음 보네요. 정우가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정도 아픔은 버틸 수 있어요. 청소하다 보면 손에 물집 나는 건 익숙하거든요. 그 말대로 할머니는 고통을 견디는데 어느 정도 익숙했어요. 젊은 시절부터 여러 일로 손에 굳은 살이 배었고 무거운 물통을 나르며 무릎이 욱신거리는 때가 많았으니까요. 다만 지금 이 통증은 조금 다른 의미였어요. 이건 내가 뭔가에 도전하고 있다는 증거 같은데. 그렇게 스스로 생각하니 괴롭기보다는 거꾸로 의욕이 솟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몸은 정직했습니다. 첫 며칠간은 열정만으로 버텼어도 시간이 흐를수록 여기저기서 신호가 왔어요. 특히 허리와 어깨 부근의 결림이 심해져 하루 종일 청소를 하고 나면 다리가 후들거리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엔 공을 놓치는 순간 발가락을 찧어 엄청난 고통에 눈물이 왈칵 쏟아질 뻔했죠. 그 광경을 본 정우가 다급하게 달려와 살폈습니다. 할머니, 이러다가 다치면 대회에 나가지도 못하실 텐데요.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지만 할머니는 애써 고개를 들고 작게 중얼거렸어요. 사람들이 내가 웃기다고 생각하는 건 알아요. 청소하는 할머니가 갑자기 볼링 대회에 나온다니. 다들 비웃고 그래도 공을 들고 있으면
내가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아서 포기 못 하겠네요. 그 말에 정우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볼링장 한 구석에서 15년을 묵묵히 닦아온 할머니의 마음이 이제서야 처음 모습을 드러낸 듯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대로 해봐요. 대회까지 3일 남았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한 돕겠습니다. 결국 그렇게 말하며 정우는 다시 한번 할머니를 응원하기로 했습니다. 할머니의 노력에는 확실히 결과가 조금씩 따랐습니다. 예전에는 공이 겉으로만 굴러갔지만 이제는 가끔 3-4개의 핀을 쓰러뜨리기도 했고 운이 좋으면 스페어까지 만들어냈어요. 손바닥에는 물집이 생겨도 그녀는 살짝 웃으며 말했죠. 이 정도는 괜찮아요. 하지만 그녀가 무리하고 있다는 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었어요. 하루는 관절염이 심해 무릎이 욱신거리는 상태에서 연습하던 중 공을 굴리려다 주저앉았습니다. 울컥 눈물이 나려 했지만 할머니는 꾹 이를 깨물고 참았어요. 정우가 달려와 부축했지만 그녀는 고집했죠. 조금만 더 하고 갈래요. 할머니, 오늘은 그만하시는 게 어때요? 오늘은 쉬고 내일 다시 하셔도 되잖아요. 정우가 걱정하며 말했지만 할머니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레인 끝을 바라보다가 힘겹게 일어나 공을 다시 잡았어요. 힘을 다 짜낸 투구였지만 결과는 핀 1-2개 정도 쓰러뜨리는 것에 그쳤습니다. 그래도 할머니는 지지 않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조금 쓰러뜨렸으면 됐어. 내일은 나아질 거야. 그런 할머니의 모습에 정우는 안쓰러우면서도 동시에 한편으로는 존경심까지 들었어요. 나이 많다는 이유로 시도조차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할머니는 늦게라도 붙잡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연습이 끝나면 할머니는 곧바로 청소도구를 챙겨볼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몸이 너무 아파 제대로 걸을 수 없을 때도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정우가 대신 의자를 치우고 바닥을 닦아주기도 했죠. 미안해요. 내가 해야 하는 건데. 할머니가 미안해하면 정우는 가볍게 웃었어요. 아닙니다. 오늘은 제가 할게요. 이 작은 도움과 배려가 할머니에게는 큰 힘이 됐습니다. 혼자라고만 생각했는데 그래도 돕는 사람이 있네. 그녀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더 열심히 공을 들었어요. 밤마다 이루어지는 연습은 고단했지만 분명 성과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어요. 겉으로 빠지지 않고 레인 한가운데를 따라 굴러가는 공이 조금씩 늘어났고 종종 4-5개의 핀을 쓰러뜨리는 시도도 생겼어요. 그것만으로도 김용자 할머니는 새로운 희망을 느꼈습니다. 내가 진짜로 대회에 나갈 수 있을까? 그래도 해볼 만한가? 할머니가 공을 멈추고 나지기 말하면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요. 불가능하다고만 할 순 없어요. 둘은 대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일부러 서로에게 시간이 없다는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누가 봐도 부족한 실력이지만 적어도 지금 포기하면 너무 아쉬울 것 같았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할머니가 몸 여기저기에 찾아온 아픔을 이겨내며 조금씩 실력을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물집 잡힌 손바닥, 욱신거리는 관절, 찌뿌둥한 어깨 통증 등 온갖 고통이 따라왔지만 오히려 그 고통을 통해 할머니는 내가 도전하고 있구나라는 실감을 얻었어요. 정우의 응원과 함께 그녀는 쉬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의지가 더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었지요. 대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어느 날, 볼링장에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은퇴자 대회에 출전하는 이들이 마지막으로 연습을 하러 온 것이었죠. 프로 선수 출신처럼 보이는 중장년층, 옛날에 이 동네 최고의 실력을 자랑했다는 할아버지, 가족 단위로 와서 어머니를 응원하는 이들까지 다양한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김용자 할머니는 청소 카트를 밀며 조심스럽게 그들을 훑어보았습니다.
능숙한 몸짓으로 스트라이크를 내는 사람들을 보니 그녀의 가슴이 서서히 조여왔어요. 난 이제 스페어 몇 번밖에 못 치는데 저분들은 연속 스트라이크도 가능하구나. 그렇다고 기가 죽을 수만은 없었지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어요. 그때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한 남자가 레인 근처에 음료를 쏟고선 대충 닦지도 않고 그냥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얼른 걸레를 들고 다가갔어요. 조심하세요. 미끄러지면 다치십니다. 그녀가 조용히 말했지만 남자는 짜증스러운 표정으로 재촉했어요. 얼른 좀 해요. 이거 빨리 안 치우면 연습 망치잖아. 거만한 말투였고 그 남자는 곧 이어 할머니를 흘끗 쳐다봤습니다. 청소 할머니, 설마 이 대회에 나가는 건 아니겠지? 단번에 비웃음이 섞인 목소리가 느껴졌죠. 김용자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고 묵묵히 바닥을 닦았습니다. 그 순간 정우가 옆으로 다가왔어요. 홍 선생님, 내일 대회에서 뵙겠네요. 참고로 우리 용자 할머니도 출전하십니다. 홍 선생이라고 불린 그 남자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할머니를 위아래로 훑쳤어요. 농담이겠지? 그 말 한마디가 날카롭게 꽂혀 할머니의 마음에 잔잔한 파문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잠자코 걸레를 짜고 가방에 넣어둔 미자의 볼링공을 꺼내기로 했어요. 한번 굴려볼까요? 본인도 모르게 작게 중얼거렸지만 이내 공을 들고 레인으로 걸어갔습니다. 갑자기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쏠렸어요. 청소 할머니가 공을 던진다고? 비웃음이 깔린 호기심이었다고 해도 할머니는 흔들리지 않으려 애썼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지만 심호흡을 한 뒤 공을 들어 올렸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자세를 최대한 떠올리며 발을 옮기는 순서와 팔 스윙 각도를 다시 그려봤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마라. 머릿속에 그 문장이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순간적으로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공은 레인을 따라 부드럽게 굴러갔고 곧 중앙 쪽 핀을 정통으로 때렸습니다. 그 소리와 함께 10개의 핀이 순식간에 쓰러졌죠. 한순간 주변이 숨죽인 듯 했어요. 스트라이크. 누군가 작게 외쳤습니다. 그러자 작은 술렁임이 일어났죠. 저게 정말 청소 할머니야? 어떻게 저렇게 공이 굴러가지? 김용자 할머니 자신도 믿기지 않아 잠시 공의 궤도를 바라보고 섰어요. 정우가 박수를 치며 다가왔지만 할머니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어요. 내가 정말 스트라이크를. 마음속이 뜨겁게 요동쳤습니다. 홍 선생이라고 불린 남자는 어이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지만 시선이 흔들리는 게 느껴졌어요. 다른 사람들은 갑작스럽게 등장한 할머니에게 흥미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저분 대회에 진짜 나오는 거야? 이런 수군거림이 들렸지만 할머니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손에 남아있는 묵직한 떨림과 레인 위로 굴려보낸 공의 여운이 온몸을 압도하고 있었으니까요. 할머니, 대단하세요. 이렇게 사람이 많은 가운데서 스트라이크를 치시다니. 정우가 환한 얼굴로 말했지만 할머니는 겸손히 시선을 내리깔았어요. 그야 운이 좋았던 거죠. 아직 실력은 많이 부족해요. 그러나 속으로는 자신도 모르게 희망이 차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나도 할 수 있구나. 조금만 더 연습하면 내일 대회에서 망신만 당하는 건 아닐지도 모르겠어. 그날 레인을 나가는 할머니의 발걸음은 이전과 사뭇 달라 보였어요. 주변에서 들리던 냉소가 온통 뒤섞여 있었지만 이제 그녀는 그 시선을 완전히 견딜 만한 용기가 생기는 듯 했지요. 그것이 바로 작은 변화의 조짐이었습니다. 다음 날이면 드디어 은퇴자 볼링 대회가 시작될 예정이었어요. 할머니는 여전히 걱정이 가득했지만 그렇다고 물러설 마음은 전혀 없었어요. 정우와 함께 늦은 밤까지 마지막 점검을 하고 한 번 더 노트에 글귀를 되새겼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라. 마음 한구석이 떨리고 긴장되었지만
동시에 이상하게 기대도 됐어요. 내가 이렇게 공을 굴리는 날이 오다니. 어쩌면 내일은 정말 새로운 인생의 한 페이지가 펼쳐질 수도 있겠지. 그녀는 쌓아둔 청소 도구를 정리하며 혼자서 작게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렇게 김용자 할머니는 본격적으로 변화를 체감하는 순간들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무능함을 탓하던 과거에서 벗어나 사람들 앞에서 직접 실력을 보이는 단계에 이른 것이죠. 주변에는 여전히 비웃음이 가득하지만 할머니는 그 시선을 이겨내려 하고 있었어요. 대회 전날 뜻밖의 스트라이크 한 번으로 그녀의 마음은 한층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어쩌면 이 선택이 참으로 무모한 모험일지도 모르지만 용자 할머니는 이미 레인 위에 발을 올렸어요. 그리고 내일이면 진짜 대회 날이 찾아오겠지요.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할머니 스스로도 깨달았어요. 이제 나는 예전의 청소 할머니가 아니야. 나도 공을 던지는 사람이야.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녀는 숨가쁘게 뛰던 가슴을 진정시키며 또 한 번 내일을 향해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공기가 아직 서늘한 시간. 볼링장 앞에는 일찍부터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은퇴자 볼링 대회가 열리는 날이라는 소문을 듣고 참가자뿐 아니라 가족과 지인들까지 찾아온 거였지요. 김용자 할머니는 평소처럼 새벽 5시에 눈을 떴지만 오늘만큼은 청소 도구함을 끌고 볼링장에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엄마 손을 붙잡은 어린아이처럼 두근두근 떨리는 가슴을 안고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오늘은 청소하러 가는 게 아니지. 내가 선수로 서야 하는 날이니까. 그녀는 혼잣말로 입술을 꾹 다물고 걸었어요. 볼링장에 도착하자 이미 시합 준비로 분주한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입구에서는 참가자 등록이 이루어지고 각 레인 옆으로는 연습을 마치려는 참가자들이 몰려 있었지요. 김용자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대회 접수 데스크에 다가갔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자원봉사자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물었고 할머니는 조심스레 대답했어요. 김용자라고 해요. 그녀의 이름을 반드시 적어놓은 명찰이 건네어졌습니다. 김용자 19번 레인. 낯설지만 반가운 느낌이었어요. 그간 아무도 불러주지 않았던 이름이 오늘만큼은 당당히 참가 명부에 올라 있었죠. 주변에서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할머니가 오늘 출전하신다던데. 청소하시는 분 아니야? 평소 볼링장에 자주 오던 손님들이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할머니를 쳐다보았지만 용자 할머니는 애써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대회 시작까지 30분쯤 남았을 때 정우가 다가와 말했지요. 할머니, 공은 준비하셨죠? 연습 몇 번 해보시고 컨디션 확인해 보시는 게 어때요? 정우 역시 일찍부터 나와서 대회 운영을 돕고 있었는데 틈틈이 할머니 곁으로 와서 안부를 살폈습니다. 김용자 할머니는 낡은 가방에서 볼링공과 볼링화를 꺼냈어요. 미자 할머니의 오래된 볼링공, 그리고 달아해진 신발. 그 물건들을 볼 때마다 느껴지는 묘한 책임감이 있었죠. 그래요. 조금만 굴려볼게요. 그녀는 두 손으로 공을 들어 가슴께에 안고 천천히 레인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19번 레인 근처에는 이미 다른 참가자들이 자리하고 있었는데 할머니를 본 그들은 싱긋 웃거나 고개를 갸웃하기도 했어요. 저분이 그 청소 할머니라고 하던데? 서로 수군거리는 소리가 귀에 들어왔지만 할머니는 괜찮다며 숨을 고르았습니다. 연습 투구를 위해 공을 던졌지만 아침부터 몸이 굳어있는 탓인지 연속으로 거터에 빠졌어요. 할머니,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한 번 하시던 대로 천천히 해보세요. 옆에서 정우가 조언을 건넸지만 쉬운 일이 아니었죠. 손바닥에 아직 물집이 남아있고 오른쪽 어깨도 욱신거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할머니는 다시 자세를 잡고 한 번 더 공을 굴렸어요.
이번에는 핀 3개를 쓰러뜨렸지요. 그 조그만 성과가 긴장을 덜어줬는지 얼굴에 약간 빛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대회가 시작될 시간. 사회자의 개회 선언과 함께 20명의 참가자가 순서대로 레인에 배치되었어요. 각자의 자리에서 실력을 겨루는 형식이었고 총 3게임을 치른 뒤 합산 점수가 높은 사람이 우승을 차지하게 될 규정이었지요. 김용자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19번 레인 표지판 아래에 섰습니다. 그냥 평소처럼 볼링장 청소를 하러 나온 것 같은 기분도 들었지만 오늘만큼은 레인 위가 다르게 보였어요. 여기는 내가 15년 동안 닦던 곳이야. 이제 내가 직접 공을 던지는 거지. 첫 게임이 시작되었다는 신호와 함께 주변 레인들이 분주해졌어요. 사람들은 저마다 공을 굴리며 긴장된 표정을 짓기도 하고 희열을 만끽하며 환호성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용자 할머니의 첫 투구는 연속 커터. 아무리 배운 대로 해보려고 해도 몸이 뻣뻣해 쉽게 리듬을 찾지 못했지요. 역시 그냥 청소나 할 것이지. 어디선가 들려오는 콧소리가 그녀의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정우가 얼른 다가와 물을 건네며 속삭였어요. 할머니, 너무 긴장하신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호흡부터 고르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이미 마음이 흔들려 있었어요. 첫 번째 게임에서 거터만 잇따랐던 결과 김용자 할머니는 최하위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 정도 실력으로 무리한 거 아니야? 결국 청소 할머니가 괜한 욕심부린 것 같은데 대놓고 비웃는 사람들도 있었고 눈길조차 주지 않는 사람들도 많았지요. 그러나 할머니가 고개를 들었을 때 볼링장 구석에 모여있는 청소 노동자들이 작은 손짓으로 환하게 응원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낡은 유니폼 차림에 청소 도구를 든 동료들이 몰래 짬을 내어왔던 거지요. 할머니, 힘내세요. 김용자 할머니 할 수 있어요. 이런 말들은 크게 외쳐지지 않았지만 할머니 입장에선 분명히 들렸어요. 그 응원에 용자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저마다 생업에 바쁘고 결코 넉넉하지 않은 이들이 잠시나마 시간을 쪼개 자신을 찾아온 것이 고마웠지요. 두 번째 게임이 시작될 때 할머니의 몸은 여전히 뻐근했지만 마음가짐이 조금 달라졌어요. 즐기세요. 할머니, 우리 여기까지 왔잖아요. 정우가 살짝 웃으며 건네는 말에 그녀도 살짝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이번에는 첫 프레임부터 5핀 정도를 쓰러뜨렸고 두 번째 투구에서 한두 핀을 추가로 처리했지요. 점수는 아직 하위권이었지만 그래도 이전보다 나아졌습니다. 몇몇 참가자들은 이제 무시하기보다 놀라워하는 기색을 보이기도 했어요. 그래도 좀 치시네. 하지만 할머니는 스트라이크를 치기엔 아직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어깨 통증도 심해졌고 공을 놓치는 타이밍도 미묘하게 늦거나 빠져 정확도를 떨어뜨렸지요. 그럼에도 포기하라는 내면의 목소리를 꾹 참고 참으며 한 번 한 번 정성껏 공을 던졌어요. 그렇게 두 번째 게임이 끝났을 때 잠깐의 휴식 시간이 주어졌어요. 정우가 작은 생수병을 들고 다가왔지요. 할머니, 잠깐 앉아서 쉬세요. 어깨는 어떠세요? 할머니는 숨을 헐떡이면서도 억지 미소를 지었어요. 아직 괜찮아요. 조금만 더 하면 곧 익숙해질 거예요. 그의 걱정을 덜어주려 애썼지만 사실 어깨가 심하게 욱신거려 안쪽에서 통증이 밀려왔어요. 돌아보니 50대 초반 남자인 홍 선생을 비롯한 일부 선수들은 이미 상당히 높은 점수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연속 스트라이크를 2-3번 이상 기록한 이들도 있었고 200점대에 육박하는 선수들도 있었지요. 하지만 할머니는 아직 세 자리도 간신히 넘기지 못했어요. 이대로 끝나면 난 그냥 꼴찌로 끝날 텐데. 이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지만 구석에서 응원해주는 청소 노동자들, 그리고 정우의 얼굴을 떠올리면 쉽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라. 미자의 노트 마지막 문장이 다시금 할머니를 일으켜 세웠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게임이 시작됐습니다. 참가자들은 각자 자신의 남은 기량을 최대로 펼쳐 보이려 애썼고, 관중석에서도 하나둘씩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습니다. 할머니의 레인 근처에서는 유독 비웃음과 응원이 뒤섞여 묘한 공기를 형성하고 있었지요. 처음 두 프레임은 또 연속 거터로 할머니의 점수는 이미 최하위권을 벗어나기 힘들어 보였어요. 그런데 세 번째 프레임에서 기적 같은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할머니가 한참 숨을 고른 뒤 공을 굴렸는데 예전처럼 레인 중심을 따라 자연스러운 곡선이 만들어지더니 그대로 핀을 깔끔하게 때렸거든요. 스트라이크. 우와, 저 할머니 스트라이크다. 주변에서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할머니는 순간 멍하니 서 있다가 정우의 한박 웃음을 보고서야 정신을 차렸지요. 할머니, 할 수 있어요. 조금만 더 집중해봐요. 정우가 급히 격려했고 할머니도 다음 프레임 투구에 온 힘을 모았습니다. 놀랍게도 네 번째 프레임에서도 핀을 9개 쓰러뜨리는데 성공했고 두 번째 투구에서 남은 한 핀까지 깔끔하게 처리했어요. 스페어. 연속으로 좋은 결과를 얻으니 할머니의 마음도 차츰 가벼워졌습니다. 그렇지만 오른쪽 어깨 통증이 점점 심해졌고 손목조차 제대로 가누기 어려웠어요. 여섯 번째 프레임에선 공을 놓치는 실수를 범해 거터로 빠져버렸죠. 종아리를 찧어 순간 아픔에 고개를 떨궜지만 다시 한번 분투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볼링장 구석에 모인 청소 노동자들이 몰래 손짓을 하며 할머니를 응원해주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을 때 그녀는 새삼스럽게 나도 이 자리에 어울리는 사람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도 이름조차 불러주지 않던 청소 할머니가 이제는 볼링공을 들고 이 레인 위에 서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눈물이 날 것 같았지요. 마지막 9번째 프레임, 그리고 10번째 프레임이 다가왔습니다. 홍 선생 등 몇몇 실력자는 이미 높은 점수를 확보해 우승 경쟁을 벌이고 있었고 할머니는 그 뒤를 크게 뒤져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왕 왔으니 남은 기회에 할 수 있는 최고의 투구를 해보자고 마음먹었지요. 볼링장에는 각 레인별로 함성이나 탄식이 교차하고 있었고 정우는 할머니에게 마지막 힘을 내달라고 눈빛을 보냈습니다. 마지막 프레임 첫 번째 투구. 할머니의 몸은 극도로 지쳐 있었지만 오히려 그 힘이 빠진 듯한 스윙이 부드러운 곡선을 만들어내며 핀을 정확히 공략했습니다. 스트라이크. 주변에서 우와 하고 작게 놀라는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할머니는 순간 오른쪽 손목이 찌릿해 아찔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공을 다시 주워들었지요. 두 번째 보너스 투구. 이번에는 7핀을 쓰러뜨렸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투구에서도 아슬아슬하게 남은 핀 셋을 쓰러뜨렸습니다. 스페어는 아니었지만 할머니 스스로 생각하기엔 최고의 결과였어요. 총점을 따져보면 상위권과는 거리가 멀겠지만 마지막 한 번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신이 가진 것을 모두 쏟아냈다는 사실에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게임이 전부 끝났을 때 할머니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숨을 고르며 주위를 둘러봤어요. 대단하세요. 정우가 뛰어와서 외쳤고 청소 노동자들도 손을 흔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몇몇 관중들도 박수를 보내고 있었어요. 저 할머니 의외네? 할머니는 비록 최하위권이었지만 적어도 처음 생각했던 거터 연발, 완전 망신은 면했다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잠시 후 대회 주최 측의 결과 발표가 이어졌고 우승자는 홍 선생과 또 다른 중장년 참가자였어요. 두 사람이 치열하게 경쟁해 마지막 한두 핀 차이로 우승과 준우승이 갈렸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할머니에겐 중요하지 않았어요. 오직 자신이 끝까지 시도했다는 사실이 의미 있었지요. 그래. 순이는 어차피 상관없어. 이렇게 레인에서 공을 던졌으면 됐지? 할머니는 무릎을 쓰다듬으며 작게 웃었습니다. 고통도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이제 나도 해냈다는 자유와 해방감이 차오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대회 운영진이 특별상을 시상하겠다고 발표했고,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청소 노동자이면서 도전 의식을 보여주신 김용자님을 호명한 거예요. 볼링장 전체가 잠시 술렁였고, 할머니는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이쪽 저쪽을 살폈어요. 이 상은 대회 취지에 부합하는 분을 기리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오랫동안 볼링장을 위해 헌신하셨고 용기를 내어 직접 도전하신 모습이 많은 분께 감동을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자는 쑥스러워하는 할머니에게 작은 상패와 꽃다발을 내밀었지요. 정우가 환하게 웃으며 박수를 쳤고 청소 노동자들은 환호성을 질렀어요. 관중들은 대거 일어나 손뼉을 치거나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청소 할머니가 아니라 김용자 할머니 축하드립니다. 누군가의 외침이 들리자 그제야 할머니는 눈물 섞인 웃음을 흘리며 상패를 받아들었습니다. 제가 이런 상을 받을 줄은 몰랐는데 고맙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한 글자 한 글자에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누구도 이름조차 묻지 않았던 그 긴 세월을 떠올리면 지금 이 순간이 마치 꿈만 같았지요. 그렇게 대회는 막을 내렸고 정식 우승자가 시상대에서 환호를 받는 동안 김용자 할머니는 구석진 곳에서 청소 노동자들과 함께 작은 축하를 나누었습니다. 꽃다발을 들고 웃는 할머니의 모습을 처음 본다는 사람이 많았어요. 할머니, 정말 수고하셨네요. 대회에 참여하신 것만으로도 대단해요. 모두가 그런 말을 건네자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게도 이런 날이 오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응원해 주셔서. 그리고 마음속으로 또 한 번 미자 할머니에게 속삭였지요. 미자 할머니, 고마워요. 덕분에 내가 이 무대에 서볼 수 있었네요. 다음 날 아침, 김용자 할머니는 다시 볼링장에 출근했습니다. 이번에는 청소를 위한 출근이었지요. 문을 열고 들어가려니 어제의 대회 여운이 아직 가시지 않은 듯 가슴이 두근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직원들이 할머니를 반기는 태도가 달랐어요. 용자 할머니 안녕하세요. 할머니, 어제 정말 멋졌어요. 정우가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고 다른 직원들도 박수를 치며 맞아줬습니다. 익숙한 청소 도구함이 놓여있는 그 풍경에서 할머니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고마워요. 나야 뭐 다시 청소하러 왔죠. 그녀는 익숙하게 걸레를 챙기고 바닥을 확인하러 레인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 순간 여기저기서 손님들이 작게 탄성을 내거나 속삭이기 시작했어요. 어제 본 사람이야. 그 청소 할머니가 스트라이크도 치셨다던데? 대회에서 상도 받았대. 그 이야기는 금세 퍼져나갔고 할머니를 청소 아줌마로만 여기던 사람들도 고개를 돌려 신기하게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곧 누군가가 큰 목소리로 말했어요. 용자 할머니, 볼링 좀 가르쳐 주세요. 그 말에 주위가 술렁이며 웃음이 터져나왔지만 이번에는 예전처럼 비웃음이 아니라 놀라움과 호감이 뒤섞인 반응이었어요. 정우가 재미있다는 듯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보셨어요? 이제 아무도 할머니를 청소 할머니라고만 부르지 않는 것 같아요. 다들 할머니를 이름으로 부르거나 아예 선생님이라고도 하네요. 그 말에 할머니도 작게 웃었습니다. 그러게요. 아직 어색하긴 한데 나쁘진 않네요. 어깨는 좀 어떠세요? 대회 끝났으니 다음에 또 나가시나요? 사람들은 종종 다가와 물었고 할머니는 쑥스러워하면서도 성실히 대답했어요. 청소를 하면서도 종종 레인을 지나는 손님과 눈이 마주치면 서로 웃으며 인사를 나눌 정도였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어느덧 밤이 되었습니다. 볼링장에 사람들이 제법 몰려 시끌벅적하던 차에 한 무리의 손님 중 누군가 그를 불렀어요. 할머니, 혹시 스트라이크 치는 거 한 번만 보여주시면 안 돼요? 장난 섞인 목소리였지만 다들 호기심이 가득해 보였죠. 할머니는 순간 당황했지만 주변에서 해주세요. 한 번만요. 라는 요청이 이어지자 조용히 장화를 벗고 볼링화를 갈아 신었어요. 누구나 스트라이크를 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저도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니랍니다. 그녀가 웃으며 그렇게 말하자 사람들은 답했어요. 그래도 대회에서 치셨잖아요. 레인 앞에 선 할머니는 손바닥을 가볍게 털고 공을 들었습니다. 어제는 대회라는 큰 무대에서 떨렸지만 오늘은 왠지 편안한 기분이 들었어요. 내가 15년 동안 닦았던 길이잖아. 이 레인을 내가 모를 리 있나. 그녀는 속삭이듯 생각하며 조심스레 스텝을 밟았어요. 공이 레인 위를 부드럽게 굴러가더니 정확히 핀을 쓸어버렸습니다. 스트라이크. 이번에도 요란한 환호성이 이어졌고 할머니는 민망한 듯 손사래를 쳤지요. 진짜 스트라이크의 여왕이시네. 어디선가 웃으며 뱉은 말이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 퍼졌어요. 그날 이후 볼링장에서는 조금씩 김용자 할머니를 찾는 목소리가 늘어났습니다. 누군가는 볼링을 처음 배우고 싶다며 조언을 구했고 누군가는 은퇴자 대회를 목표로 할머니처럼 도전해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꺼냈어요. 나는 아직 실력이 안 돼요. 그냥 청소부일 뿐이에요. 할머니는 한사코 말했지만 다들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요. 청소만 잘하는 게 아니라 볼링도 잘 치시는 분이었어요. 저도 연습해보면 할머니처럼 될 수 있나요? 사람들이 이런 말을 건넬 때마다 할머니는 여전히 쑥스럽지만 마음 한편이 뭉클해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이름도 모르는 할머니가 아니라 한 사람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물론 청소 일은 여전히 해야 했고 무릎 통증이나 어깨 통증도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고통이 예전처럼 무겁지 않게 느껴졌어요. 혹여 어느 날 또다시 대회에 도전하게 된다면 이번엔 더 좋은 성적을 낼 수도 있겠다는 작은 꿈도 품게 되었지요. 정우는 어느 늦은 밤 할머니가 레인 근처에서 바닥을 닦는 모습에 다가와 말했습니다. 할머니, 지금은 어떤 기분이세요? 예전과 많이 달라졌죠? 할머니는 구부렸던 허리를 세우고 레인을 바라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글쎄요. 이제 더 이상 청소만 하는 할머니는 아닌 것 같아요.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부르고 한 번씩 공 굴리는 법을 물어보기도 하고 이상하게 설레네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할머니의 손에서 걸레를 잠시 빼앗았어요. 이번엔 제가 닦을게요. 할머니는 한 번 더 공을 굴려보시는 게 어때요? 오늘도 혹시 기적을 일으킬 수도 있잖아요. 할머니는 멋쩍게 웃었지만 공을 들고 레인으로 다가갔습니다. 공을 굴리는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 사이에서 스트라이크의 여왕이라는 농담 반 칭찬 반의 소리가 또 한 번 터져 나왔어요. 할머니는 겸연쩍어 하면서도 공을 부드럽게 앞으로 내던졌습니다. 땀에 젖은 손바닥, 묵직한 어깨 통증, 그리고 창문 틈새로 스며드는 밤 공기까지 모든 감각이 생생했습니다. 핀들을 그대로 쓰러뜨리지 못하더라도 이미 할머니는 큰 걸음을 내디딘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15년을 닦았던 이 레인이 이제 내 무대가 될 수도 있구나. 공을 놓는 순간 그녀의 가슴에는 그 확신이 비록 조용했지만 강렬하게 솟아올랐습니다. 결과는 스플릿 처리로 이어졌지만 할머니는 실망하지 않고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오늘 못하면 내일 연습하면 되리라는 믿음도 있었고 무엇보다 내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가슴 한가운데를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할머니는 일찍 집에 들어가 낡은 노트를 한 번 더 펼쳐봤습니다.
김미자 할머니가 남긴 페이지마다 적힌 글귀들이 이제는 낯설지 않게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 끝까지 포기하지 마라. 손끝으로 그 글자를 쓸어내리며 할머니는 조용히 의졸였어요. 미자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 덕분에 나도 이렇게 새로운 길을 찾아가고 있어요. 책상을 정리하다가 문득 책장 구석에서 예전 가족 사진 한 장이 튀어나왔습니다. 남편과 젊은 시절의 자신, 그리고 철없던 시절의 아이들이 해맑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그녀는 그 사진을 들여다보며 작게 웃었어요. 그러고 보니 내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게 이렇게 많았구나. 이제라도 다시 시작하면 되겠지.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을 건네며 진득하게 쌓여있던 지난 15년의 시간을 돌아봤어요. 볼링장을 닦으면서 그녀는 오랫동안 이름 없는 존재처럼 지내왔죠. 하지만 이제 청소 할머니가 아닌 김용자라는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대회에서 화려한 우승은 차지하지 못했어도 그녀에겐 스스로에게 보내는 커다란 승리나 다름없었어요. 볼링공을 들고 레인 위에 섰던 그날들, 몸이 아파도 포기하지 않았던 시간들이 이젠 온전한 자부심이 되어 가슴속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부심으로 인해 할머니는 이후의 인생을 조금은 다르게 그릴 수 있게 되었지요. 스스로를 가리켜 스트라이크의 여왕이라고 불러주기엔 부족함이 많다고 생각하면서도 때론 사람들의 응원 섞인 농담을 즐겁게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사람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으니까요. 그리고 그 용기가 바로 노트 마지막 문장에서 싹튼 소중한 결실이었지요. 그날 밤 김용자 할머니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내일도 여느 때처럼 볼링장에 가서 닦고 청소를 하겠지만 기회가 된다면 다시 레인 위에 서볼 생각이었어요. 나도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한 어떤 시련도 감당할 수 있겠다는 깨달음이 마음 한구석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 이야기는 마무리를 맞이하지만 할머니의 새로운 도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을 겁니다. 청소 할머니라는 호칭을 넘어 진정한 이름을 되찾고 언젠가 또다시 스트라이크를 내리치며 환하게 웃는 그녀의 모습을 상상해보면 볼링장 구석 어딘가에선 미자 할머니도 기쁘게 함께 웃고 있을 것 같으니까요. 김용자 할머니가 레인 위에 세워놓은 작은 희망은 또 다른 사람들의 가슴에도 조용히 옮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에게든 살면서 어쩌면 한 번쯤은 찾아올지 모를 인생의 스트라이크를 잡아채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